MMA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운명을 바꾼 돌파렉입니다. 최근에 지수의 흐름도 좋고 거래대금도 시장에 충분히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은 저도 좀 오늘은 뭐 하나 진짜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막 고민만 많이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매매를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뭐 많이 들어온 건 없는 하루였습니다. 자, 금요일은 장 초반부터 여러 종목이 눈에 들어왔는데요. 제가 처음으로 눈여겨봤던 종목이 이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나우 로보틱스 이슈를 보면은 저는 이 이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거든요. 여기 보시면은 K 휴머노이드 연합 참여 확정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사를 쭉 읽어보게 되면요. 정책 그리고 미래 산업. 자, 이 키워드,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겹치게 되면은 종목이 생각보다 반응이 좀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기대를 했는데 얘가 오전에 보시면은 자, 한 요 정도까지 한 11, 2, 3%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. 근데 이제 이때는 막강한 적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이제 같은 로봇이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자, 이 제닉스 로보틱스가 자, 훨씬 더 흐름이 세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나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이슈가 좋고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일단 제닉스 로보틱스가 또 세니까 제닉스 로보틱스를 또 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종목은 매매를 안 했고요. 왜냐하면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나우 로보틱스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나우 로보틱스도 좀 더 조금만 더 밀고 올라오는 거 보자 하면서 시간이 계속 쭉 흘러가죠.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. 자, 그 상황에서 바로 이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이 치고 올라왔습니다. 뭐 라면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리고 사조동화원이 치기 전에는 자, 보시면은 이 농심의 흐름이 프리마켓에서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. 특히 이제 뭐 K라면 수출 호조, 자, 이런 이슈들이 막 터져가지고 프리마켓에서는 이때 뭐 농심 그리고 오뚜기, 이 둘이 엄청 강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또 사조동화원까지 올라왔고, 그리고 일찌감치 자, 이 MSC라는 종목도 상한가에 딱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고 풀릴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보면서 그러면은 일단 자, 이 사조동화원, 자, 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. 그래서 이 이슈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살짝 드리자면은 자, 농심과 삼양식품의 글로벌 수출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원재료를 납품하는 밀가루입니다. 사조동화원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습니다.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전에 농심 그리고 그다음 오뚜기, 자, 이런 라면 관련주들이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세게 때려주는 모습을 보였고, 근데 이제 좀 무너진 건 좀 아쉽죠. 만약에 좀 덜 무너졌으면은 사조동화원도 힘을 좀 더 받지 않았을까, 이런 아쉬움은 있고요. 얘네들이 이제 무너졌습니다. 농심이라든가 오뚜기. 그런데 이 MSC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딱 지금 보시면 9시가 이제 정규장이 이제 우리가 9시잖아요. 근데 정규장 시작과 동시에 상한가 딱 들어가서 얘가 안 풀리더라고요. 계속 보는데. 그래서 이제 사조동화원을 한 겁니다. 사조동화원은 이제 뭐 농심, 그 다음에 뭐 삼양라면, 뭐 삼양식품 이런데 계속 이제 뭐라 해야 되죠? 밀가루를 가장 이제 많이 납품하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라면이 많이 팔린다면은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를 좀 할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자, 지금 요 화면에서 보면 매도 마크가 없잖아요. 그만큼 제가 엄청 오래 기다린 겁니다. 자, 여기 보시면은 거의 지금 장 마감까지 자, 이렇게 어떻게든 좀
버텨봤습니다. 왜냐면 상이 안 풀리니까 MSC가 상이 안 풀려서 이 종목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때려주진 않을까. 자, 이런 미련이 좀 저도 남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오후장이 딱 되니까 자 보시면은 일단 오후장 들어서 자 요거 분봉으로만 놓고 보시면은 자 의미 있는 저항대라고 여기가 볼 수 있겠죠. 자, 요 부분. 근데 여기서 이제 계속 밀리고 힘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만한 시간을 어쨌든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강한 반응을 보여주진 못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 저항대에서 그리고 시간도 다 가다 보니까 매도를 그냥 하고 나온 겁니다. 그래서 3% 뭐 조금 안 되게 그렇게 매매를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그런데 이게 오후장이 딱 되니까 이 나우로보틱스가 이미 이렇게 올라와 있었죠. 이미 엄청나게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상한가까지 딱 가버렸습니다. 오후장이 되니까 이 나우로보틱스가 매우 강한 이런 본색을 드러나면서 이제 좀 세게 때렸는데 제가 그런데 이 종목으로 갈아타지 못한 이유는 제가 이제 12시가 좀 너무 죄송합니다. 그 12시가 넘어가면은 그 스탑로스라든가 스탑을 저도 이제 걸어 놓거든요. 스탑 걸고 그 다음에 시세 알림. 자, 요 정도로만 하고 그냥 저희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다 쓰다 보니까 종목 교체 타이밍은 미처 잡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이 종목이 나우로보틱스가 제가 이제 12시 보통 오전 12시까지만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제 할 일 하면서 지내거든요. 근데 보시면 얘가 또 주말인데 거의 12시쯤 다 돼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그냥 얘 오늘 안 되나 보다 뭐 이러고 그냥 말아버렸죠. 자, 그래서 오늘 매매를 이렇게 조금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일단은 자, 일단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이 1번입니다. 차트나 거래대금, 신고가, 전고점 돌파 이런 거는 저도 당연히 다 보겠죠.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 주식시장에 이제 한 1년, 2년, 3년, 4년, 5년, 6년, 10년 막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분들은 고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고인물들만 가지고는 시장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.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. 자, 그런데 그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차트를 그렇게 엄청 많이 보겠습니까? 자, 바깥 세상에서 주식에 크게 관심이 없는데 이제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라거나 이제 시작한 지 며칠, 몇 달 안 된 사람들, 그 사람들은 차트보다 한국어에 더 익숙하겠죠.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은 당연히 뉴스를 더 많이 볼 겁니다. 즉, 이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당일 단타, 종가 베팅, 고가 돌파, 돌파 매매, 상따, 눌림, 종배, 이런 것들에 익숙하고 이 단어들에 익숙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막 하겠냐라는 거죠. 그냥 친구 누가 해보자라니까 하기도 하고 뉴스 보고 좋은 것 같으니까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훨씬 더 많습니다.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장 눈여겨서 처음에 보는 게 뭘까요, 여러분들? 뉴스이겠죠. 그리고 이 뉴스는 한국어로 제공이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. 더 쉽게 더 가까이 접하게 되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단은 강한 이슈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.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.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의 기술적인 부분들, 거래대금 당연히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상승률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고 저기 밑에 있는 그런 종목은 하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올라와서 눈에 띄어야 되겠죠. 그래서 상승률도 좀 강하고 거래대금도 이만하면 평소보다는 분명히 많이 터지고 있다. 이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사조동화원도 이 종목이 엄청 좋았다 그 이야기는 아니면 조금 아쉬웠죠. 28.94%까지 딱 가는데 제 기준으로는 한 4% 조금 넘게 나든가 조금 그 근처인가 그랬을 겁니다. 근데 그냥 제가 원하는 목표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버티다가 그냥 나온 거고요. 자, 그런데 보시면 사조동화원 어때요? 거래대금이 평상시에는 아예 안 터지다가 금요일만 1260억이 터졌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거 뭔가 있나?
이거 요즘 유행하는 그런 건가? 이러면서 이제 막 달려드니까 거래대금 이렇게 막 터졌겠죠. 그리고 나우로보틱스도 보시면은, 자, 이거 8월달, 7월달, 8월달, 9월달에는 뭐 없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이날따라 또 유독 많이 터집니다. 그리고 최근까지 로봇 섹터. 자, 최근에 이제 뭐, 방사는 조금 약하다고 보고요. 근데 조선, 혹은 조선 기자재, 이쪽이 굉장히 강했고, 또 로봇, 자, 이쪽의 흐름이 좋았잖아요. 조선과 로봇. 그러면 당연히 또 조선과 로봇 쪽에 한 달이 엮여 있는데, 혹은 관련 테마주가 확실한데, 보면은 또 오늘 또 유달리 거래가 장 초반부터 나우로보틱스가 또 많이 터지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요런 걸 이제 저는 당연히 관심을 갖겠죠. 그래서 딱 보니까 또 요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이슈들까지 또 갖추고 있으니까, 자,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자신만의 기준이라고 그럽니다. 자신만의 기준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. 뭐 남의 기준을 조금 따온 다음에 거기에 내 기준을 조금 더해서 뭐 나만의 기준을 만드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이거에는 제한이 없어요. 뭐가 옳다 그르다. 자, 보면은 정답을 꼭 찾으려고 하거든요. 이게 무조건 뭐 맞아야 된다. 확률이 뭐 거의 100%에 가깝게 나와야 된다. 예,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. 지금 세상살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면요. 진짜 100% 맞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? 심지어 사내 내규라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어떤 도덕적 관점이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오늘날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불합리하거나 맞지 않는 것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식시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완전히 딱 들어맞는 어느 정도 이제 맞추는 거는 있겠죠.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방향만 맞으면 돼요, 여러분들. 그걸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최단거리로 무슨 내비 찍듯이 최단거리로 이렇게 쫙 가줘야 된다? 그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. 심지어 내비 최단거리도 어떻습니까?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최단거리로 다 가려고 하니까 자, 차가 막 막히죠, 또. 막히는 시간대에는. 그럼 그게 실질적인 또 최단거리가 되지도 않습니다. 자, 심지어 그럴지언데 이 주식시장에서 너무 딱 맞는 최단거리만 고집해서 가려고 하면은 매매가 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기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, 저는 이런 기준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. 라는 걸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. 제가 단타 매매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요. 어떤 시장을 만나든지 간에 그게 뭐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뭐가 됐든, 자, 흔들림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들. 누구나 다 힘들 때 힘들고 뭐 좋을 때 좋고 그렇거든요. 어떤 날은 하기 싫고 막 드러눕고 싶고, 그런데 그런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이 기록을 남기는 거,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뭐 매매일지라고 그러겠죠. 이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, 이 기록을 남기는 과정 속에서 자, 오늘 내가 내 스스로 정해둔 내 원칙대로 매매가 진행이 됐나,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수익 나니까 잘했네, 뭐 오늘 손실 났으니까 못했네,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매매일지 남길 때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 손절 쳤는데 오늘 빡쳐가지고 내가 막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다. 자, 이런 것들도 꼭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눈이 돌아서 매매를 많이 시작했는지 그 포인트가 있거든요. 그 포인트들을 나중에 보면은 그 포인트들이 쌓여요.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? 나중에는 그 포인트들을 가위로 다 오려내버리면 되겠죠.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안 좋았던 그런 어떤 폭발적인 습관, 갑자기 내 매매를 망치기 시작하는 그 스타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. 멈출 수 있다. 근데 그거 누가 옆에서 안 잡아주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때쯤에 올라온다 이게 느껴지면 딱 관둬야 되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매매일지를 적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. 사람이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 막 이랬다 저랬다 바뀔 수 있는데, 그걸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게 매매일지예요. 시간 지나면 우리 다 잊어먹잖아요. 뭐 당장 한 달 전에 여러분들 뭐 거래했고 어디서 빡쳐가지고 매매가 망가졌는지 기억나십니까? 안 나거든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달, 두 달, 세 달 쌓이면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겠죠.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봐야 되는데, 뒤돌이켜 보면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겁니다.
자,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록을 남기시는 걸, 꼭, 예,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. 자, 그리고 제가 이날 그 나우 로보틱스를, 최애로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나우 로보틱스를 보다가 결국 제가 4조 동화원을 거래를 하기는 했지만, 결국 이것 또한 제가 돌파 매매 하나만 고집했기 때문에 제가 막 매매 기법 이거 했다, 저거 했다, 요거 했다, 저거 했다 이러면은 이 매매 기법에 따라서 종목을 우선시하거나 보게 되는 것도 막 바뀌거든요. 그 매매 스타일에 따라서 당연히 바뀌겠죠. 물론 이제 겹치는 종목들도 좀 있을 거고. 그런데 어느 정도는 바뀝니다. 그런데 저는 돌파 매매 하나만 하다 보니까 결국 뭐 종목이 지금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전략은 딱 하나겠죠. 전략. 저항대 뚫으면 힘있게 뚫으면 사고. 근데 장 마칠 때까지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분봉상 의미 있는 저항대에서 이렇게 막힌다.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것들, 이런 어떤 하나의 대응들도 돌파 매매 하나만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고 단순하게 매매를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여태까지 그래도 이 시장에서 안 죽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단 하나만 집중을 해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주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희망찬 매매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.